그 YC라는 종목은 그래도 지금 반도체가 많이 자빠질 때 나름 그래도 안정을 좀 찾아가고 있는데, 이 회사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업체예요. 특히 이제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검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그간에 상승을 했냐 하면은 실적도 뭐 그다지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올해 이제 뭐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이제 예상치는 엄청 있습니다만은 정작 1분기에 가까스로 영업이익이 1억이니까 저게 뭐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국은 손익 분기점 정도 맞추는 수준에 불과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해 뭐 영업이익이 뭐 380억이나 될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놨는데, 요건 좀 약간은 좀 허황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만은, 여하튼간에 이게 이제 상승하게 된 계기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 오늘 나온 뉴스에 보면, 어제부터 이제 나온 소설 나온 뉴스에 보면 실질적으로 통과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삼성전자가 이게 보면 삼성은 깜짝 실적 발표할 수 있을까? 엔비디아 통과설 소설 뭐 이런 게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이닉스한테 이제 주문했는데 하이닉스 주문량이 꽉 차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 일부 넘겼어요. 그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실적 발표에서 나온 거 보면 AI 그 HBM 그 지금 생산 캐파의 주문량이 쉽게 얘기해서 내년 것까지 꽉 차 있다. 뭐 이런 그 6월 말에 실적 발표하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새롭게 이제 뭔가 역시 HBM을 납품해줄 회사가 있어야 역시 추가적인 실적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삼성전자가 결국은 통과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엔비디아 통과설 소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거좀 뭐 제가 볼 때는 통과가 거의 기정사실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약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Y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향 역시 테스터를 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그간에 이제 상승을 쭉 해온 거고,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의 납품설이 슬슬 도는 그 시점부터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때가 지금 4월 중순 아닙니까?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4월 중하순에 여기서부터 빵 친 날이죠. 여기 조금 그 전이네요. 삼성전자는 먼저 움직였고 3월이네요. 그죠? 하순. 그리고 YC는 뒤늦게 이제 이게 삼성전자 테스터 검사 장비 이런 것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제 이런 거죠 실제로. 그래 이제 주가가 지금 반도체주들이 이제 계속 줄줄 흘러내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흐름이 별로 안 좋고요. 그렇습니다만은 YC 같은 경우도 60일 이동평균선을 좀 깨가지고 역시 단기 추세가 좀 깨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요 자리를 이제 지탱이 되면서 단기 추세는 비록 깼지만 중기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대목입니다. 결국 여기가 저점을 한번 보시면은 이 저점을 이제 지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저점을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중기 추세는 안 깼다. 이것을 한번 보여준 징표가 된 것이고, 이런 이제 우리가 추세를 그릴 때는 이 저점을 연결한 선 이것을 이제 깨고 내려갔을 때 우리는 단기 추세가 이제 망가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는 것은 주가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쭉 연결한 선이죠. 연결한 선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되겠습니다만은, 주가 이제 그 사이에 21선도 당연히 단기 추세 깨면서 21선도 꼭으로 자빠지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거래 라인도 그렇게 많지 않고,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시장이 별로 안 좋잖아요. 기술주가 이제 조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도 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관리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삼성전자 엔비디아 납품설이 기정사실화돼 간다고 하면 얘는 다시 반등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바로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간 자리, 그죠?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간 자리 보이시죠?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갔지 않습니까? 요 자리. 그러니까 요 자리를 깨고 내려가는 그 지점이 좀 더 기간을 축소를 해보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 지점, 그 자리가 일단 저항 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위인데, 그죠? 다시 한번 봐볼까요? $18,000원 아닙니까? 그죠? 요 18,000원 자리란 얘기예요. 18,000원 자리. 조금 더 위에요. 내가 잘못 껐는데.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그죠? 요 자리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요런 자리가 이제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항선 역할. 뭐 18,000원 350원, 400원 정도 나오겠네요. 18,400원. 요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자리가 이제 저항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 자리도 어떻게 보면 이걸 깨고 내려가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보면 이날 고가가 18,320원에 걸린 이유도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를 이제 뚫어야 되는데 뚫지는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밀렸다고 하도 또 올라와도 여기가 또 저항이 된다는 거야. 18,320원, 18,320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면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가 망가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추세가 망가졌다. 그래 이제 얘가 올라올 수 있는 맥스 환경도 결국은 이제 이런 자리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중에 올라왔을 때.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뭐 전고점 부근하고 흡사하네요. 지금 요 전고점 자리가 22,950원인데 추세를 연결한 선하고 그 선하고 거의 뭐 흡사한 그 가격대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좀 요약을 해야 되겠어. 왜 그러냐면 단기 추세는 어쨌든 끝났고 중기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 단계가 이것은 천상 3단계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단기 추세가 한번 죽은 놈은, 단기 추세가 살아서 움직이는 놈은 정고점이 저항이 되겠지만 저항이 잘 안 되죠. 왜냐하면 N자형 상승 파동이나 가거나 아주 재수없는 경우에 이제 쌍봉을 치고 이렇게 이제 죽는 것인데, 얘는 이제 이것을 깨고 내려가서 올라왔기 때문에 요 깨고 내려간 자리가 강한 저항으로 1차적으로 한번 작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더 올라와도 2만원 자리가 마디 저항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다시 올라오면 22,950원 정고점 라인, 요렇게 이제 3단계 접근법을 취하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거래량이 이제 지금 이제 막 터지지 않는다는 것은 주가가 이제 시세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저기 이제 엔비디아 납품 뭐 이런 게 좀 얘기가 나오면 이 종목도 같이 뛰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18,320원 그것을 돌파를 하고 하면은 사실 이게 좀만 올라가면 18,320원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자리를 돌파를 하면 뭐 뒤볼 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일단 2만원 자리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정고점까지 보고 이렇게 3단계 전략을 나누는데, 뭐 확률상으로 보면 이제 뭐 2만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정고점까지 바로 가기는 조금 부대낄 수 있다. 왜냐하면 수급선까지 이미 다 깼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계산을 치는 거죠. 나 이제 2만원 라인까지 보되 중간에 이제 18,320원 자리가 한번 걸리니 그것을 돌파하고 나서 2만원 전후에 안착하는가 봐야 되는데, 좀 시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는다 하면은 2만원 전후에서는 언제든 비중 축소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대신 이것을 돌파하고 나면은 억지로 팔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정고점 한번 도전을 시도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정도로 이해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기관이랑 좀 팔았다가, 주로 이제 기관이 좀
있었네요. 그죠? 기관이 좀 팔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이 팔았다가 다시 이제 기관이 매수에 들어오고 7월 19일 날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 기관이 다시 쌍끌이 매수에 들어가지고 관리를 해줬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중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저점을 깨버리면 안 되는데 그 전저점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서 관리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 관리의 주체가 외국인 기관이었다라는 사실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애들이 관리를 해놓고 역시 특히 이제 그 기관들이 이제 바닥에서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한미 반도체는 외국인 작품이라 하면은 YC 같은 경우는 기관 작품성이 처음에 있었거든요. 그래 뭐 상당히 의미가 있겠고 뭐 14,000원 라인이죠. 저것을 깨버리면 안 됩니다. 14,000원 지지선을 잡아놓으면 되는 것인데 지금 뭐 관리에 들어온 거 봐서는 미국 시장이 비록 조금 뭐 주말에도 좀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만은 관리는 될 가능성이 다분히 높고요. 일단 상승할 때 2만원 전후 사이클을 1차적인 목표로 보는데 중간에 18,320원이 한번 걸리니까 그거 체크를 하면서 대응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이제 이게 꺾여 있습니다만은 21선이 꺾여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래량이 수만이 되면서 얘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저는 18,320원은 큰 저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매수에 가담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이제 이때하고는 이제 단기 추세가 이제 끝나버린 시점하고 요 당시에 이제 상승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때는 제가 막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요 자리죠. 요 자리 좀 올랐을 때 이 자리에서 막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라고 더 올라가는 자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요 자리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한번 꺾인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해라는 것보다는 비중을 좀 줄여가지고 매매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비중을 확 실어서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역시 비중을 좀 줄여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이고 뭐 2만원 전후 사이클이 좀 유력한 저항 자리니까 그렇게 좀 보는 게 좀 맞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뭐 안착을 하게 되면 22,950원 도전하러 간다. 근데 N자 파동으로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버거울 것이다. 이런다면은 뭐 올라와도 정고점 자리는 한번 팔아주는 센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18,320원은 한번 중간에 저항이 되니까 그 체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시세가 아주 약할 때는 그거 맞고 다시 삐리삐리 와가지고 또 약간 좀 굴러 내려와가지고 또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이 본 방송을 이제 계속 듣기 위해서는 구독 좋아요를 필수적으로 좀 하셔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이 있는데 아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움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지 마시고 천재투자 무료 채팅방 이용하시면 된다. 제목 아래 더보기 클릭하시면 역시 이용 방법 그러니까 입장 방법이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제가 최고수가 리딩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을 뽑아낼 수 있는가 요걸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야말로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입장하셔가지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